요거 아주 중요한 예시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푸는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냥은 못 풉니다.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이 풀이 과정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문제의 구성은 뭐냐면 아까 1번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1번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냐면 칼슘 2+의 수용액균 농도가 요 정도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칼슘 CaF2는 이 앙금 형태로 남아있고 아시겠죠? 여기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산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산을 집어넣게 되면 pH는 올라갑니까? pH는 떨어집니까? 산을 첨가시키면 pH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pH가 3이 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살펴볼 상태에서의 pH는 3이야. 3으로 고정돼 있어. 그럴 때 칼슘 2+ 농도가 어떻게 되겠냐.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앞에 상황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앞에 상황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뭐 다르니까 냈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런 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이 문제를 풀려면 질량 보존. 개념을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된다? 질량 보존 개념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량 보존은 우선 첫 번째 요게 되겠네요. CA2+하고 F- 음이온의 관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접근할 수 없어요. 배워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잘 봐. 칼슘 2+와 F-는 지금 어디서만 공급이 되는 겁니까? 바로 원래 물에 이런 애들이 있었나요? 원래 물에는 이런 애들이 없었죠. 누구만 있었냐면 얘만 있었다고. 그럼 얘가 녹아 들어와서 얘도 생기고 뭐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CaF2니까 칼슘 2+ 농도가 하나 물속에 녹아 들어오면 F- 이온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왜냐면 화학연료 개수가 1대2니까. 아시겠죠? 보기만 맞아? 얘 하나 떨어져 나오면 얘 두 개 떨어져 나오는 거 맞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이 둘은 평형 상태에서 어떨 것이냐? 이러겠지. 맞나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 들어올 때 두 개가 생기니까 여기다가 두 배를 해주면 등호가 성립하겠지. 됐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얘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HF가 될 수도 있지. F-는 왜 HF가 되게요? F-는 왜 HF가 될 수 있죠? F-는 왜 HF가 될 수 있었는지 아까 윤지스가 얘기했죠. 그렇지. 방금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이 pH가 3이라서 라고 윤지스가 답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풀이는 자 pH가 3이라고 할 때의 풀이 과정이나 pH가 2.9라고 할 때의 풀이 과정이나 pH가 3.1이라고 할 때의 풀이 과정이나 풀이 과정이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pH가 2.9일 때 풀이 방법, pH가 3.1일 때의 풀이 방법이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똑같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H가 얼마냐는 잠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건 산을 첨가해 둔 이런 일반적 상황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F-가 물에 들어오면
가수분해를 할 경우 HF가 되잖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F- 혹은 HF에 있었던 이 플로린이 됐건 이 플로린이 됐건 사실 원천은 어디야? CaF2에선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수용액 중에서 F-로 있건 가수분해를 해서 모습을 이렇게 바꾸건 얘가 원래 물에 있었던 애가 아니라고. 다 어디서 온 애야? 여기서 온 애야. 그럼 여기에서는 무조건 존재비가 1대2가 돼야 되니까 이걸 합한 게 얘랑 1대2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경우 평형 상태에서 이 질량 보존 관계가 무조건 성립해야 돼. 뭐만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접근, 질량 보존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옛날 나하고 상념기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바로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윤지스 이 말 기억나요? 프랙셔널 컴포지션? 옛날에 다 배웠었는데. 자, 굳이 번역을 하자면 분율 조성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율 조성이라고 한국말로 써도 뭔가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건 번역이 쓰잘데기가 없는 번역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뭐 프렌드를 친구라고 번역하면 아 그 말이구나 이거 되겠지만 분율 조성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저게 무슨 말이 뭐 그러니까 이런 건 번역할 필요가 사실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율 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산연기 화학에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분율 조성 알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 F-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 분율 조성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정의입니다. 아까 윤지스가 F-가 무슨 염기라고 했죠? 짝염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F와 F-는 서로 짝의 관계입니다. F-는 짝염기, HF는 짝산. 그럼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정의는 뭐냐면 짝산, 짝염기에 대한 짝염기의 비율. 이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 하겠습니다. 부경 뭐 봐요? 지금 뭐 찾아요 부경? 아 종이요? A4지 갖다 줘요? 아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 아, 나의 도움은 철저히 배제하는군. 아 부경 나한테 화난 거 있죠? 화났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 자 저거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뭐다? 짝산 짝염기 비율에 대한 짝염기의 존재비. 요거를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갑니다.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자, 위아래를 뭐로 나눈 거예요? 위아래를 HF로 똑같이 나누고 한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HF는 M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부경만 맞아요? 이래도 돼요? 윤지수 맞죠? 자, 여기까지 빨리 쓰세요. 이거 뚱냥이다, 뚱냥이. 그거 윤지수 혹시 고양이 키워요? 아니요. 고양이 안 키워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아, 진짜로요? 그래, 뚱냥이, 뚱냥. 좋아. 그러고 보니 뚱냥이가 부겸이 닮았는데, 이거. 부겸, 윤지 부겸이, 아니, 가빈아 부겸이 닮았죠? 봐봐. 지금 말을 못 잇잖아, 지금. 보여줘야지. 너무 심해요? 보여줘도 돼요? 보여줘도 돼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겠지, 지금 안 봐도. 부겸이다! 부겸이! 부겸 진짜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죠? 그래. 네, 그래. 부겸 너무 못 참을 것 같으면 얘기해야겠죠? 그래. 그냥 부겸이 좋아서. 네. 자, 보자. 이렇게 변형한 거 알겠죠?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되죠. 이건 위아래로 H 플러스를 똑같이 곱한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어찌 바꿀 수 있느냐? 짜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만큼을 뭐로 치환했어요? 산의리 상수 KA로 바꾸었습니다. 됐죠? 즉 이런 식의 비율을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누구의 함수? H 플러스 농도의 함수로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KA 산의리 상수는 변해요, 정해져 있어요. 산의리 상수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는 산의리 상수의 H 플러스 농도에 따라서 이 비율이 정해지니까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윤지 맞아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뭘 할 수 있느냐? 그럼 잘 봐.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칠판에 써 있잖아.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거로 바꿀 수 있겠지. 같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바로 F-의 농도는 바로 4 곱하기 KA H 플러스 농도 더하기 KA 곱하기 CA2 플러스 농도 요 자리에다가 2 넣고 아이고 살았다 2 요렇게 바꾸어 쓸 수 있지. 됐나요?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칼슘 2 플러스 농도 2배 넣고 이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러면 그 다음 뭘 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3 용해도곱 상수가 KSP잖아.
그지? 그럼 그 KSP가 누구에 대해서? 그럼 CaF2에 대해서 KSP잖아. 그럼 CaF2에 대한 KSP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칼슘 2 플러스 농도의 F 마이너스 농도의 제곱. 왜 여기에 E 맞죠? 윤지수 왜 기절하려고 그래요? 왜? 아, 기직이었다고.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거의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저 용해도 곱상수 어떻게 변형시킬까요? 윤지스, 저 용해도 곱상수 이제 어떻게 변형시킬까요? 그렇지. 자, 아까 열심히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얘 어디 넣을까요? 여기. 그러면 얘를 다시 표현을 해주면, 자,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 다 썼어요? 프랙셔널 컴포지션? 다 썼죠? 지우자, 쑥쑥쑥쑥. 그러면 얘는 얘 넣고 제곱이면 4 Ka 제곱 나누기 제곱 곱하기 칼슘 2 플러스 농도의 세제곱.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얘는 KSP H 플러스 농도 KA의 제곱 나누기 K의 제곱 3승분 루트. 아이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나와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자, KSP 얼마였어요? KSP 저기 나와 있는 3.9 곱하기 10의 11승 넣고 H 플러스 얼마예요? H 플러스 얼마예요? pH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넣고요. KA 얼마예요? KA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여기도 똑같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래서 제곱 조심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지. 그래 해가지고 3승분 로또 취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바로 3.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가 나옵니다. 손으로 계산하기 좀 그렇고요. 뭐 이렇게 계산기 등을 활용하면 저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계산한 이 값이 얼마로? 3.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가 나왔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산성 조건이 되었더니 어쨌건 용해도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2.14에서 3.93으로 어쨌건 어떻게 되겠어요? 산성에서 용해도가 뭐하다? 증가하고 있구나 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네 번째 회사 르 샤텔리에. 원리적 설명을 하자면 첨가된 산이 수용액 중 F-와 반응하면 HF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산이라고 하는 게 누구야? 근본적으로 H 플러스니까. 그 H 플러스가 F-랑 반응을 하면 HF가 된다. 알겠죠? 그러면 HF가 될수록 F-의 농도는 감소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감소한 F-의 농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럼 얘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HAF2가 더 용해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F-가 일부 회복이 될 겁니다. 저런 식의 설명이 바로 전형적인 르샤틀리의 원리적 설명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르샤틀리의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pH가 3이 아니라 뭐 1이 됐건 2가 됐건 4가 됐건 일반적으로 이런 공식 속에서 여기에 H 플러스 농도를 넣어주면 수용액 중 칼슘 2+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윤지 알겠니? 저 누구야? 저. 민겸 알겠니? 아, 민겸이라. 부겸 알겠니? 네, 그죠. 민겸이라고 내 후배가 있었어요. 후배가 있어. 갑자기 민겸이 떠올랐어. 그래. 하여튼 그러다. 자, 이 문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우지 않으면 못 푼다고 했죠?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뭐였어? 되짚어 보자. 동그라미 1번 뭐였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질량 보존했죠? 동그라미 2번. 프랙셔널 컴포지션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음이온의 농도를 칼슘 2+로 표현을 한 다음 그걸 다시 3번 동그라미 3번 뭐였어요? 용해도급 상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어진 H+ 농도에 대해서 녹아 들어온 칼슘 2+의 농도를 함수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아주 유명한 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안 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가장 짧은 루트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